네, 전국에 계신 가정주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업주부 우빈 아빠라고 합니다. 자, 주부 여러분들, 돈 걱정 없이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전업주부로서 이 돈 걱정이 참 많아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따로 부업을 하시거나 맞벌이를 하시는데도 그래도 계속 미래가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맞벌이를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요즘같이 핵가족화된 시대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옛날에는 집에 애를 봐줄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도 계셨는데 지금은 그것도 힘든 가정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주부님들하고 공감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전업주부는 아니었고요. 와이프랑 맞벌이를 했었어요. 아기가 5살인데 처갓집에서 아기를 많이 봐주셔서 맞벌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그 사고가 문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때부터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됐고,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전업으로 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니까 처갓집에서 키우던 아이도 당연히 제가 데려와서 키우게 됐고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좀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도 안 나가게 됐고, 와이프는 직장에 다니니까 애를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24시간 아이랑 함께 지내고 있어요.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져서 경제활동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야 돼서 은행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오토바이 사고에서 제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돼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 일 때문에 그나마 모아놨던 적금도 깨서 그 돈으로 변호사도 알아보고 합의금도 마련해야 돼요. 벌금도 내야 되고요.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았으면 뭐 걱정이 없을 텐데 모아놓은 돈은커녕 다달이 갚아야 되는 빚만 남아있는 상태고, 저희 와이프는 지금 구급 공무원인데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실수령으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갚아야 될 빚도 많은데 이 200만 원이란 돈으로 빚도 갚고 아이를 키우면서 세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죠. 다행히 저번 주부터는 아기가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근데 유치원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서 오후 2시에 끝나거든요. 아침에 애기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 10시인데 오후 1시 반이면 애기 데리러 다시 나가야 되니까 평일에만 저만의 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 생긴 거예요. 이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려고 해도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도 가야 되고 경찰서, 법원, 법률사무소 이런 데를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애를 봐야 돼서 따로 돈 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과 수입이 분리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전자책을 출판해서 판매를 하면 내가 일하는 시간과 돈 버는 시간이 분리되는 거니까 돈을 벌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절실해서 육아를 하면서도 틈틈이 책 읽고 글 쓰고 생각하고 이 멀티태스킹을 제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전 육아에서는 이게 전혀 허락되지가 않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애를 데려오고 나면 그때부터 제 시간은커녕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이가 5초마다 저를 부르거든요. 항상 같이 놀아줘야 되고 안 노는 시간에도 항상 자기를 보고 있기를 원해서 제 눈동자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아이가 난리가 나요. 왜 자기를 안 보고 있냐고 화를 내요, 저한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글을 쓸 시간도 없고 틈틈이 책을 읽어도 보면 계속 같은 페이지만 읽고 있고 계속 같은 줄만 읽고 있고 책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글씨만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 아이 키우는 주부님들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애 키우는 것보다 힘들었던 일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과거에 택시 회사에 다녔을 때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애도 낳게 됐고, 그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다 벌어올 테니까 집에만 있어라.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불안했는지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그때랑 딱 정반대 상황이에요. 제가 집에서 애를 보고 와이프는 직장에 다니는데 뭐 월급은 별로 안 되고
정확히 그때랑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 와이프가 한참 집에서 갓난아기 보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되게 많이 우울해 했었거든요. 제가 경제활동 하고 있었을 때는 저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육아를 와이프한테 다 떠넘겼었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정반대되는 상황이 돼 보니까 그때 와이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지네요. 지금은 제가 신변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육아를 하게 됐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건지 며칠 전에는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고가 나고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저는 책을 읽고 마음을 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확언도 써서 벽에도 붙여놓고 이거 말고도 나는 항상 집을 깨끗이 정리한다. 나는 항상 운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항상 웃는 얼굴이다. 나는 타고난 사업가다. 이렇게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을 확언으로 써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이 점점 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들도 하게 됐고,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다가도 왠지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다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밖으로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10,000원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선 복권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 머릿속으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 복권이 당첨되면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 어떤 음식을 팔까? 가게는 어디에다 구하고 간판은 뭘로 할까?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까지 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까 전까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복권 하나 샀다고 기분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니 참. 물론 제가 그 복권에 당첨되진 않았는데 이번 일로 희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일주일에 5,000원씩은 로또 복권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 확률은 희박하지만 일단은 사야지 뭐가 당첨되든지 하죠. 또 당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행복할 수 있는 주문서라고 생각하면 5,000원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복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지금 제 상황이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 주부고 아이를 키우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저런 일들은 지금 당장은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제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아이를 밝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데만 전념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미래에 대한 걱정들만 없어져도 아이 키우는 게 많이 수월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내기만 한다면요. 그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려고 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씩 책을 읽고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유튜브 활동도 하다 보면 미래에는 반드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업들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진짜 맞벌이를 하고 싶은데 이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 경험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처럼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한 사업을 꼭 진행해보고 싶어요. 키즈 카페랑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합친 개념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보고 싶은데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타겟으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끝나면 그 아이들을 픽업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놀이시설에서 놀게 해주고, 그냥 놀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돌봄 교사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먹거리도 제공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랑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었고 맞벌이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윤도 거의 남기지 않고 해볼 생각이에요. 이윤은 뭐 다른 사업들에서 남기면 되니까요. 뭐 여하튼 주부로서 제 힘든 사정들하고 거기서 나왔던 제 사업 아이템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사실은 오늘 주말인데 간만에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시간이 좀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좀 써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 주부님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업주부 우빈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